보스니아의 원수 황태자 부부를 죽여라. 우리 독일은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의 북쪽을 공격할 것이다. 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과연 이 전쟁은 왜 시작되었을까? 지금부터 1차 세계대전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1900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결혼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조피 초택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전혀 축복받지 못했다. 한 시민이 말한다. 아니, 우리 황태자님은 왜 저런 여성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합스부르크 왕가의 체면이 있지.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저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어떡해? 그랬다. 훗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가 될 인물이었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 그는 조피 초택이라는 한 백작 부인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녀의 신분은 황제 가문에 비해 상당히 초라했는데, 그리하여 많은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이를 무모한 결혼이라 손가락질했다.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말했다. 다들 나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오. 허나 왕가의 책임도 내 인정하는 바요. 따라서 우리의 자식들은 그 어떠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위도 상속받지 않도록 하겠소. 그랬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조피와 결혼을 하는 대신에 그들의 자식들은 그 어떠한 왕가의 지위도 물려받지 않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렇게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조피의 위험한 결혼 생활은 시작되는데, 황태자가 분노하며 말한다. 아니, 내 부인이 나와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황태자님, 죄송합니다만 부인의 신분이 너무나도 낮아 황태자님의 공식적인 자리엔 같이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그랬다. 이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공식적인 자리에는 조피가 함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곧 방법을 찾아내는데, 바로 군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황태자가 말한다. 조피, 내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어. 나는 황태자이긴 하지만 오스트리아 제국의 육군 검열 총감이야. 그러니까 군의 지도자로서는 우리 여보도 나랑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그랬다. 황태자 부부는 군 행사 자리에서만큼은 함께할 수 있었는데, 이후 시간이 흘러 때는 1914년 6월 28일이었다. 황태자 페르디난트가 말했다. 여보, 이번에 보스니아에 있는 육군을 검열하러 가야 하는데 여보도 같이 가자.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이렇게 황태자 부부는 함께 보스니아로 출발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스니아란 황태자의 오스트리아 제국이 최근에 얻게 된 영토였다. 한 보스니아의 시민이 말한다. 오스트리아 이놈들, 내 놈들만 아니었다면 우린 독립할 수 있었어. 우리만의 세상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다니. 오스트리아 꼭 복수하겠다. 그랬다. 보스니아는 본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에 엄청난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보스니아의 청년들이 말한다. 얘들아, 6월 28일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여기 보스니아로 올 거래. 어떡할까? 그래, 그럼 우리가 그 괘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죽여버리자. 뭐? 우린 지금 총 한 자루도 없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세르비아 비밀 조직과 연줄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서 총을 받으면 돼. 좋아, 우리 조국에 복수를 하자고. 때는 1914년 6월 28일 D-Day.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부인 조피 초택은 차를 타고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보스니아의 원수 황태자 부부를 죽여라. 이들이 타고 있던 차로 폭탄이 날라왔다. 기적적으로 황태자 부부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그 현장을 빠져나갔다. 황태자가 말한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어. 일단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자. 그렇게 운전기사는 현장을 빠져나와 오스트리아로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기사의 운전 실력이 형편없었다. 길을 잘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황태자님. 여기서 차를 좀 돌리겠습니다. 알겠네. 빨리 좀 빠져나가지. 차를 돌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다. 한 청년이 차를 막아서는데 보스니아의 원수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처단한다. 그랬다. 세르비아인 가브리엘로 프렌치프는 황태자에게 총을 쐈다. 그 총알은 황태자의 목을 관통했으며 그는 거기서 즉사했다. 하지만 가브리엘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너도 죽어! 이 총알은 황태자의 부인 조피 초텍에게 박혔다. 황태자 부부 모두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라예보 사건이었는데, 황태자 부부의 암살,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유럽을 들썩였다. 무엇보다 가장 흥분한 것은 황태자를 잃은 오스트리아 제국이었는데, 우리 황태자 부부님께서 세르비아인에게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르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시지요. 그러던 중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자를 찾아왔다. 오스트리아, 이번에는 너네도 좀 세게 나가야 돼. 세르비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라고.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세르비아에는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지 않는가? 러시아? 그건 걱정하지 마. 만약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한다면 우리 독일이 너네 오스트리아와 함께 싸워주지. 그게 정말인가? 좋아.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겠네. 때는 1914년 7월 25일 황태자 암살 사건 이후 약 한 달 뒤였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선언한다. 우리는 황태자 암살 사건의 주범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전쟁 선포는 사실 진짜 전쟁을 의미하진 않았다. 그저 세르비아에게 굴욕을 주고 싶은 외교적인 수단에 불과했는데,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정부가 나섰다. 우리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 보고를 한 만큼 우리 러시아는 전군 동원령을 내리겠다. 그랬다.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전군 동원령을 내렸다. 하지만 러시아 또한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도 오스트리아처럼 그저 동원령을 외교적인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의 생각은 달랐다. 동원령은 곧 전쟁이야. 우리는 러시아에 선전 보고를 한다. 그랬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자 독일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독일은 이틀 뒤 별다른 명분도 찾지 않은 채 프랑스에게 선전 보고를 날리는데, 우리의 영원한 숙적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한다. 자, 이렇게까지 독일이 과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나름의 전쟁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슐리펜 계획. 독일의 총사령관이 말한다. 다들 기억하는가? 예전 우리 독일에는 슐리펜이라는 참모 총장님이 계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훗날 우리가 러시아와 프랑스 이 두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프랑스를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왜냐?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군인들을 전투에 내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령관님, 프랑스는 어떻게 공격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우리 독일은 알고 있다시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프랑스의 국경을 공격했다간 우린 다 죽을 것이야. 프랑스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 독일과 맞닿아 있는 국경선에 모든 병력을 집중시켰겠지. 그래서 우리 독일은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의 북쪽을 공격할 것이다. 그랬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었다.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의 북쪽을 빠르게 공격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시 중립국 벨기에의 동의가 필요했다. 독일의 사령관이 말한다. 벨기에, 당신들의 영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뭐라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독일과 전쟁을 해야지. 그랬다. 독일은 중립국이었던 벨기에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이 등장한다. 아니, 우리의 동맹 벨기에가 위험하군. 우리 대영 제국은 벨기에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다.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으로 인해 전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한 팀이 되었고 영국, 벨기에, 세르비아, 러시아, 프랑스가 한 팀이 되어 전쟁을 벌이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과연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1차 세계대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 네,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그 첫 번째 이야기,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 사라예보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세르비아를 보호해야 했던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주고 오스트리아를 지켜야 했던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갑자기 독일이 별 명분도 없는데 프랑스에게까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를 공격해야 되는 루트가 이 벨기에를 거치는 거였는데요. 이 벨기에가 독일한테 문을 열어주지를 않자 독일은 벨기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 이 전쟁에 이 벨기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벨기에와 동맹국이었던 영국마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이 많은 나라가 휩쓸려버린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